네, 2021년 8월 9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충북 간첩단 사건하고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의원 그 연결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밤 묘목, 통일밤. 우리 먹는 밤 있죠, 밤. 통일을 하는데 그 밤나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통일밤 묘목을 매개로 한 송영길과 충북 간첩단 사건입니다. 문재인과 종북은 어떻게 북한과 연결되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계기도 될 겁니다. 네. 충북 간첩단 사건은 문재인 특보 간접단 사건으로 불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북한이 종북 조직을 통해 여당에 어떻게 접근하고 여당을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북한은 종북단체를 통해 송영길 현재 민주당 대표에게 접근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수본이 수사한 충북 간첩단 사건 관련된 조직의 정식 이름은 자주통일 충북주해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7년부터 F-35 도입 반대하는 이 자주통일 충북주해의 해외 간첩 혐의점을 주목해 오다가 올해 1월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안보수사국이 설치되자 이 자주통일 충북주해는 국내 조직이니까 국내 수사를 안보수사국에 맡겼습니다. 그 결과 5월 27일 안보수사국이 청주에 있는 이 충북동지의 활동가 4명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에서 봉투와 은박지 등 4종으로 밀봉한 USB가 발견됐습니다. 이 USB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USB에는 대북 통신을 할 때 암호하는 프로그램인 스테카노그래피로 암호화된 파일 84건이 추출됐습니다. 간첩 수사 시 발견됐던 자료 중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 파일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2017년 6월부터 압수수색을 한 지난 5월 직전까지 3년간 북한 공작조와 주고받은 지령과 보고문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이 USB에는 북한 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해 셀쓰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여라 라는 지령이 와 있었고, 김정은의 답방 추진 활동에 대한 보고하라, DMZ 평화 인간띠 활동을 해라. 과거 그 세르비아 문제가 있을 때 연합군이 폭격을 하니까 세르비아 저항 세력이 인간띠를 만들었죠. 어떤 반미 도구로 만들었죠. 네. DMZ의 평화 인간띠를 만들어라. 그런 운동을 해라. 또 앞으로 지금부터 주목하실 게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북한 보내기 운동을 벌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답니다.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블로그인데 2022 북녘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본부 홈페이지가 있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지금 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거기 있는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10월 23일자 같은데요. 충북 청년일보에도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근데 현재 이 충북 청년일보 보도는 사라져 있습니다. 국정원과 국수본의 수사 때문이겠죠. 그 보도에 따르면 2022 북녘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본부가 작년이죠. 작년 10월 23일 정당, 시민사회, 노동자 조직 등 75개 조직에 통일밤 묘목 2차 제안문을 일제히 발송했다라고 해놓고, 그리고 새로운 통일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2022년을 통일원년을 만들어야 된다. 그 2022년을 통일원년으로 주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통일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 2019년 10월 달에 2022년 북녘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해인 2018년에는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합의된 거를 실천하는 좋은 운동이 통일밤 묘목 100만 그루 북한 보내기 운동이었답니다. 이 운동본부가 작년 10월 20일, 그러니까 23일 날 2차 제안문을 발표하는데 그 직전인 10월 20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한반도 및
국제 타스크포스 단장이었죠. 그걸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보시죠. 나옵니다. 네, 송영길 씨, 송영길 의원을 만나서 대화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송 의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충북 도민일보인가 청년도민일보에 보도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송영길 의원을 10월 20일 만나고 난 다음에 10월 23일 날 이 통일반 묘목운동본부가 75개 조직에 2차 제안문을 발송합니다. 통일반 묘목을 북한에 보내자는 제안을,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1차 제안이 그 전에 있었는데요. 2019년에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50억 원을 일단 모금을 하자, 마련을 하자. 근데 이걸 어떻게 마련하느냐? 대한민국 돈으로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통일부에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쌓여 있다. 그 돈을 빼돌리자. 두 번째, 각 지자체, 이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씨가 있는 데서는 상당히 남북 교류에 적극적이죠. 거기에도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이 쌓여 있는데 그거 빼내자. 또 재벌이 확보하고 있는 교류 협력 기금, 그걸 뽑아내서 50억 원을 만들자. 그 돈으로 토지를 임대해서 통일반 묘목 30만 주를 파종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 묘목은, 땅은 50억 원으로 마련하는데 이 묘목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국민들로부터 일주당 3만 원씩 받자. 3만 원 받아서 묘목을 하나 키웁니다. 그 묘목에다가 기증자의 이름을 명찰로 부착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네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부와 지자체와 재벌 돈으로 땅을 만들고 묘목은 국민 돈으로 만들어서 30만 주를 키우자. 그게 이제 19년에 제의했던 거고, 지금 제의하는 거는 2022년에 100만 주를 만들어서 이북에 보내자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30만 주보다 더 많게 70만 주를 늘리기 위해서 작년 10월 20날 송영길 씨를 방문해서 협조하겠다는 걸 받아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자기네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송영길 의원한테 이런 제의를 했답니다. 2020년 통일반 묘목 100만 그루를 북한에 수송할 때 송영길 단장을 대동해서 간다. 대규모 방북단을 만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송영길 외통위원장과 그 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군, 지금 누구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등 그런 사람들이겠죠. 가 함께 전국민 통일반 묘목 일주각기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작년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이북과 통합하기 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했다는 게 드러나죠. 또 보겠습니다. 이 이제 단체가, 운동본부가 만든 2차 제안문은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이대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것만 강조하겠습니다. 이 투쟁이 가야 할 길은 뭐냐? 묘목을 북한이나 보내면 되는데 이 묘목을 북한에 보내면서 해야 할 투쟁의 방향이 어디냐?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적폐청산이다 라고 딱딱 2차 제안문에 밝혀놨고요. 조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냐? 통일헌법 작성, 통일의회 구성, 통일정부 구성입니다. 통일은 통일인데 누구에 의한 통일이라는 게 없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통일을 하자는 건지 북한 노동당 규약에 의한 통일을 하자는 건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문에는 뭐 송영길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가 쭉 들어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발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통일의 문제는 누구나 알다시피 남쪽 전 국민이 참여하는 거적적인 사업으로서 한미 워킹그룹의 간섭을 받는 관과 정부 중심의 통일 사업은 그간의 통일의 노력조차 언제든 반통일로 뒤바꾸고 한낱 물거품으로 된다는 것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남북의 통일은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부에게 맡겨두고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심각한 현실이 사실로 확인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읽으면서 좀 짜증이 나는데 좀 문장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어체로 좀 운동권을 하려면 설득력 있게 좀 제대로 문장을 써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가 남북 통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압력을 받아서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외세를 배제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1948년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잘 압니다. 이때 김구하고 김규식이 참석했었죠. 이때
남쪽에서 올라갔던 김구, 김규식과 북한은 합의했던 게 외국 군대 전면 철수, 내전 방지, 재헌헌법에 기초한 통일적인 민주정부 수립, 남쪽 단독정부 불인정 이렇게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하자는 게 지금 이 단체 통일밤 묘목 북한 100만 구로 보내기 운동본부라는 겁니다. 이 김구 선생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우 많겠지만은 이 합의 때문에 김구 선생은 굉장히 코너에 몰리게 되고 결국은 안두희가 사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몇 차례 그 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월간조선 옛날 기사에 보게 되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구가 바보 되는 사건이었죠. 김구가 자멸하게 되는 사건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2년 뒤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김구의 판단은 큰 실수였던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밤 묘목 운동본부는 2차 제안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목전에 와 있는 통일 정서를 정확히 판단하고 통일 시대를 전면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이후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으로 될 남북 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시작으로 이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에서 제시되고 합의한 통일의 문제를 구체적인 통일정부 수립, 통일헌법 제정, 통일의회 구성 등 남북 통일 방안과 통일국 구성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와 정치 협상의 자리를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 밤 나오면 100만 구로 보면서 이렇게 거창하게 깔아놨어. 낭만적 통일운동가고 정신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한때 이런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머릿속으로는 제가 전 세계를 통일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방법을 만들어서 뛰어보겠죠. 송영길도 만들고 해보겠죠.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국제정치를 움직이는 엄연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거는 이북장단에 놀아나는 쇠뇌당한 공작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밤 운동본부는 전국민적 통일을 모아갈 새 통체, 새로운 통일 조직체겠죠. 조직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2022년 북녘 통일밤 묘목 100만 구르기 운동, 통일밤 묘목 일주각기 국민운동이 통일 정세를 앞당기는 전국민적 통일 축제의 장으로 되며 어쩌고저쩌고 호소드립니다 해놨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2차 제안 75명 이름을 나열했는데 첫 번째로 송영길 씨를 이름 올려놨죠. 이 통일밤 묘목운동 보내기를 바로 이 간첩 조직이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겁니다. 이 조직에서 발견된 압수된 그 USB 파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원수로 표현하고 혈서를 쓴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문화교류국이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이거는 실제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225국입니다. 우리 국정원도 거기에 이제 뭐 국내 차장, 해외 차장 뭐 등등이 자꾸 이름을 바꿔요. 뭐 공작국도 1국, 4국 막 이름 헷갈리게 하는데 북한도 통전부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뭐 문화교류국 만들었다 바꾸는데 거기 소속에 대인 조모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로부터 충북 지역에 북한의 전위 지하 조약을 결성하는 지시를 받고 돌아와 충북 동지회를 결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북한에 대북 보고문을 보내왔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신청했죠. 국수본가가 신청한 영장에는 2019년 10월 12일 북한의 문화교류국이 현재 대한민국 공안당국의 내사 책동으로 날로 악랄해지는 조건에서 본사입니다. 북한의 문화교류국이죠. 에서는 무이남을 통한 자금 조달 루트를 새로 개척하려고 한다. 자, 우리 왜 지하철역에 가게 되면 무슨 이렇게 돈 놓고 이렇게 사람 없이 물건 맡겨놓는 데 있죠. 거기다가 돈을 넣을 테니 찾아가라 라고 하면서 손 씨와 A 씨, B 씨 왜 다른 인물을 등을 보내서 돈을 받아가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에 따라 그해 11월 19일 C 씨는 현재 이름이 공개 안 됐고 손 씨만 공개됐던 C 씨라고 합니다. 그가 써냥, 심양으로 가서 월마트에 있는 무인함에서 2만 달러, 한 2천만 원을 챙겨왔다. 그래서 21일 날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25일 날 북한에 보고를 합니다. B 씨가 보고하는데 무인 자금 조달 사업은 문제없이 잘 결속되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애써주신 본사의 어모 성원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러프하게 알고 있는 사건인데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었을 때 국내의 종북단체들이 그동안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점에서 북한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미나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인터넷 연결되잖아요. 주고받고 한 다음에 이자들이 심양으로 날아가서 만나고 온 다음에 그거를 이 정부 실세대 던져줘 갖고 뭐 종전선언 해라 뭐하라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었죠.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근데 국정원이 보고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자들이 가갖고 심양에서 돈 받아와갖고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때는 문재인 정권이 서슬 시퍼렇고 국정원에 국개발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 발전위에 만들어서 초토할 때니까 이제 아무도 하지 않고 수사는 하지 않고 지켜만 봤던 거죠. 근데 이자들이 이렇게 2만 달러 받아왔는데 그 이전에도 돈을 받아온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왜냐? 이들은 변변한 직업이 없어요. 그런데 충북 청주가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거액의 미화를 하나로 환전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환전을 할 때는 자기 휴대전화를 끄었다가 환전 이후에 켜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2만 달러를 심양에서 받아오기 전인 2017년이죠. 받아온 거는 2019년인데 2년 전이죠. A씨가 해외에 나갔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 2,500달러를 하나로 환전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그 A씨하고 손씨가 평택에 가서 2,000달러를 또 원화로 환전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8일에는 C씨가 서울 명동에서 1만 달러를 환전하고 8월 6일에는 다시 명동에서 1만 300달러를 환전합니다. C씨는 해외에 갔다 온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원이 2018년 4월 달에 외국 가서 이게 캄보디아로 보입니다. 요거는 뭐냐?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난 직후가 되는 거죠. 그때 캄보디아에서 받아온 걸로 보인다. 요거는 국정원도 문재인 대통령 심기를 거스릴까 정확하게 설명 안 하고 2018년 4월 캄보디아가 아닌 해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온 북한 자금을 이들이 유용했답니다. 원래 3월 4일 B씨가 2만 달러 갖고 왔던, 심양 가서 갖고 왔던 C씨에 대해서 북한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지난 본사의 사업비 2만 달러 중 1만 달러를 유용 횡령했다. 그런 투서를 북한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인 3월 10일 북한 문화교류국이 자금을 자의대로 처리하게 된 동기와 원인을 상세히 다시 보고하라. 이렇게 지령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한 조직원이 충북동지회를 탈퇴하려고 하자 협박성 압력도 가했습니다. C씨는 돈을 가져왔던 사람이죠. 그가 이제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은 거죠. 받으니까 받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겠죠. 2018년 11월 조직 이탈 징후를 보이자 A씨가 C씨에게 회의를 거쳐 북한 교류국에 보고하겠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 등에 대해서 피의자 전원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정상적인 NGO, 자기들이 NGO라는 거예요. 충북 이 단체가. 누명을 씌우고 있다. 북한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해서는 어떻게 북한에서 받은 2만 달러를 현행법상 갖고 올 수 있겠느냐. 국정원은 피의자들이 입금하거나 사용한 기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관거래법은 2016년 6월부터 외환을 갖고 와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일 경우 5%에 해당 금액을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30,000달러가 넘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때 대선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책선거위원회 노동특보단으로 참여합니다. 그래 놓고선 2020년이 뭡니까? 북한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하고 막 비난하면서 하노이 노들 이후 모든 책임을 문재인한테 덮어씌울 때는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이 문재인한테 있다면서 이자들은 문재인 퇴진운동을 벌입니다. 그래 놓고서는 통일법 모욕 북한 보내기 하자라고 하면서 그해 10월 달에는 송영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쓴 김정은이라는 혈서에는 원수님의 전사로 살자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캄보디아라고 설명드린 부분인데 정확한 부분은 이겁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했죠. 거기서 적대 행위 중단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직자 접선에 군부대 정보 수집해오라 지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돈을 받은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 돈을 그 후에 명동 등에서 환전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충북동지회는 A씨를 고문으로 해서 사상교사, 사업가 조직 생활을 지도하게 하고 손씨는 위원장입니다. 그는 한국타이어로 알고 있습니다. 모 대기업 지역 노동 현장에서 노조 협동을 했던 사람이죠. 부위원장은 B씨인데 그는
민중당 내부에 대한 정보를 캐내고 있죠. 네. 그리고 CC는 아까 이 양반은 심양 가서 2만 달러 받아온 사람이죠. 연락책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은요, 이석기 씨가 이끌던 통합진보당 후신이 민중당이거든요. 그 민중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탐지하고 수집해 왔습니다. 그거를 주로 이제 부위원장인 B 씨가 맡았다는 거죠. 이들은 포섭 지도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구체적인 신원과 사상 등을 파악해 북한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민중당이 자기네 가까운 우당인데도 그것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충북정주회를 통해서 감시를 하게 하는 겁니다. 모든 공작 조직은 서로 크로스로 체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한 거는 간첩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4조의 목적 수행에 적용이 됐고 그걸로 지금 기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죠. 근데 이들은요, 지방선거에도 나갔었습니다. 자꾸 대한민국 정치계로 들어오려고 그러죠. 한 혐의자는 2014년도 6.4 지방선거 때 무수석 예비후보로 나왔었고, 그는 2013년에는 안철수 무수석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실행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 씨는 16년 총선 때 무수석으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계속 한국 정치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정권 민주당에 접근하는 겁니다. 통일반 보내기 운동 참여하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그걸 자꾸 홍보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손 씨는 모 일간지와의 통화에서 충북 동주에는 출처가 불분명하며 공안 조직이 만든 유령 조직이다. 우리가 접촉했다는 북한 공직 조직도 없다. 문화교류국 225국 어차피 유령 가짜 단체니까. 가공인물이다. 조 씨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이렇게 통일반 보내기 운동을 지원하면서 뭐 어쩌고 하면서 한때는 문재인 정권 출범하기 직전에는 노동특보로도 활동했거든요. 이렇게 돼서 송영길 거는 지금 도하 언론이 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금 청와대 기자실이 폐쇄돼 있죠. 그 기자실이 서면으로 질의하니까 전혀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대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김진욱 대변인은 뉴스원과 인터뷰에서 법에 따라 심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심판하면 되는 것, 그의 나머지 부분은 팩트와 관련 없는 정치적 공세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름도 올라가 있는데.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무나 손을 잡습니다. 우리 그 광주 문제 겪을 때 광주에 있던 운동권 단체들이 자기네를 대변하기 위해서 주사파랑 손을 잡은 게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송영길처럼.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우리 정치권의 좌파들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종북단체들을 이용하는 거죠. 종북단체들은 또 자기네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민주당의 특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치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문재인 특보 사건, 특보 간투도 사건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민주당, 문재인 정권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조종당하고 있구나. 이건 아니구나. 한때는 나를 소대가라고 할 때는 비난하다가 또 바뀌면 이렇게 싹 도는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종북단체와 좌파 정치인들은 왜 북한의 포섭 대상으로 전락하기 쉬운지 이번에 충북 간투도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영길과 이 사람들의 관계를 한번 해보면 좀 더 많은 게 드러날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